메모리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메모리 프로파일러 1.0 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었지만은 그때 1.0으로 그쵸. 네. 솔직히 아직까지 프리긴 해요. 아직은 프리인데 일단 겉은 일단 1.0인데 아직 프리뷰인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터페이스랑 기능 같은 게 많이 바뀌어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긴 애매할 것 같아서 살짝 일 넘어간 기능으로. 맞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럼요. 이 메이저 번호가 바뀌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바뀐 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메모리를 프로파일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보통 모바일에서 메모리라고 한다면 이건 좀 복습일 수 있어요. 저희가 알쓸유잡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아마 많이 봐왔던 거 그림 같네요. 못 본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이 모바일 메모리 장치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메모리 프로파일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고 우리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메모리에 접근하고 할 때는 이 하드웨어 실제 주소가 아니고 OS에서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한 겹 랩핑해서 주는 그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데 왜 하드웨어에 직접 액세스하지 않고 OS에서 랩핑해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메모리, GPU 메모리,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PC나 랩탑, 데스크탑 그런 것들을 맞출 때 우리가 CPU상은 그리고 램은 몇 기가 그런 식으로 이 물리적인 램을 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램을 내가 좀 돈이 없어서 한 4기가만 꽂았다. 야, 요즘 4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4기가만 꽂았다라고 하더라도 8기가짜리 게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하드디스크에서 그걸 좀 보조를 해주거든요. 하드디스크에 살짝 빌려서? 맞아요.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걸 메모리로 좀 보조 백업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스왑 페이지 아니면 그 특정 파일에서 스왑 페이지 파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칭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가 시스템 메모리를 보조해주고 또 GPU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드가 따로 있고 비디오 카드의 그 그래픽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 시스템 메모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드디스크는 아니죠. 디스크가 스토리지가 메모리를 보조해주고 이 시스템 메모리가 GPU 메모리를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백업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 물리적인 용량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전통적인 PC, 데스크탑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모바일은 전혀 예의가 달라요. 모바일은 이렇게 있네, 이렇게. 모바일은 전혀 예의가 다른데 원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메모리도 물리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메모리 하나로 시스템 거, GPU 거, 그냥 커널 거 다 퉁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에서 UMA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 디스크 장치가 백업해주고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우리가 메모리 쓸 수 있는 거는 생 하드웨어 메모리밖에 못 써요. 근데 생 하드웨어 메모리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체제가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8기가짜리 이 시스템이다 그럼 게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한 많아봐야 4기가 정도? 근데 그것도 사실 스펙상으로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OS 램이에요. 그냥 나 힘드네. 그냥 죽이고 싶어. 그럼 죽여버려요. OS가 그냥 착. 맞아요. 그래서 막 게임이 동시에 여러 가지 떠 있고 막 백그라운드로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좀 시스템이 원활하다 그러면 그만큼 좀 많고 그냥 그때마다 달라요. OS 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 뒤로 보이는 맞아요. 이렇게 이게 엑스코드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녹색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 게임이 안 죽을 정도로 안전한 거고 노란색에 있다 그러면은 좀 이때부터 좀 위험해진 거고 이제 이 노란색부터는 OS가 그냥 그때 내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 영역으로 가면은 무조건 빵 터지는 거예요. OS가 그냥
죽여버린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특히 이 메모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게 많이 제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니티 프로파일러에 메모리 프로파일러 모듈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메모리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SS는 얼마나 쓰고 있고, 네. 뭐 다른 것들을 얼마나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디테일하게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옛날에 봤을 때랑 UI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새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아야 돼요. 기본에 포함되어 않고 그렇구나. 패키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유니티 버전마다 달라요. 그래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어떤 버전은 그냥 그 직접 git URL을 입력해가지고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20.2 버전에는 그냥 패키지 매니저로 검색을 해가지고 네. 1.0 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이긴 한데 저 프리 릴리즈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프리. 보통은 이제 프리라고 땡이 하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1버전인데 아직 프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말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보다 그냥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골드메탈님이 소개시켜주신 UI 툴킷 샘플 던전 크러셔. 던전 크러셔. 이걸 모바일 폰에 띄워가지고 그걸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캡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윈도우에 애널리시스 메모리 프로파일러. 따로 이렇게 메뉴에 이렇게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 프로파일러라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캡처해 놓은 걸 보여드릴 건데요. 네. 원래는 이 디바이스 연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 어떤 걸 연결할 수 있는지 보이네요. 디바이스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디터에서 캡처해서 보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커넥션을 해서 웬만하면 연결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캡처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캡처를 누르면은 실제 돌아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캡처를 해서 네.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라이브에서는 캡처를 안 하는 게 캡처할 때 조금 데이터를 긁을 게 많아서 프로젝트가 무거울수록 조금 긁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샷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엔 한번 캡처하고 보고 이걸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스냅샷으로 해서 저장을 해줘요. 저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저장했던 거 한번 볼게요. 이 로비신이에요. 지금 띄워져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캡처한 건 아니긴 한데 네네.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린 거예요. 시나리오. 스냅샷 된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이제 메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창으로 띄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캡처를 했다 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냅샷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서머리로 지금 메모리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래서 안드로이드 런타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디바이스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 네네. 그 디바이스의 그 플랫폼적인 의존적으로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쓰고 있는 그런 메모리를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걸 그 에디터에서 사용하게 되면 뭐 에디터 오버헤이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데이터들이 섞여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실제 띄워서 테스트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픽 메모리 얼마나 먹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메시, 쉐이더, 뭐 텍스처 말 그대로 비디오 메모리에 상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티브, 매니지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내부는 CPP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유저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거는 C#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메모리 영역이 CPP에서 의해 발생되는 네이티브 영역 그리고 유저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지는 그 C#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니지드 영역 그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 아실 유저 첫 번째 시간에 다뤘었죠.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요 유니티 오브젝트 탭에 가면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깜짝 퀴즈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UI가 많고 막 스프라이트 있고 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 메모리를
어떤 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 UI가 만들면 결국은 이제 UI도 이제 텍스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텍스처 쪽으로 많이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그래. 근데 막상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텍스처가 아닙니까? 렌더 텍스처가 많이 먹습니다. 오, 막상 그냥 리소스 같은 거는 그렇게 얼마 안 해요. 먹는데 그걸 그리는 게 어마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그 골드메탈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텍스처 많이 쓰고 뭐 UI가 많은 게임은 다 텍스처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텍스처를 무조건 줄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렌더 텍스처가 많이 먹고요. 네. 이 렌더 텍스처가 많이 먹은 것들 보면 다 이 DBS가 해상도가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 야, 해상도 크대요. 그래서 이 해상도대로 렌더 타겟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프로세싱도 쓰고 그리고 2D 라이팅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렌더 타겟 화면 크기에 뭔가 내부 버퍼들을 겁내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더 텍스처가 결국은 이 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 2D 게임인데 라이팅을 처리하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 그렇죠. 사실 맞아요. 내부적으로 렌더 텍스처를 많이 써요. 플레이하면서 프레임 디버그로 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로 갑시다. 플레이 쪽. 플레이 화면이 더 복잡하니까 네. 인게임으로 갔습니다. 인게임을 가서 보면 여기 광원들이 되게 풍부하게 있어요. 그러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애널리시스의 프레임 디버거를 체크를 해보면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유니티에서 드로코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에 있죠. 어떻게 하나의 그리는가? 프레임에 하나의 프레임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있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도 저번에도 한번 그 아시는 집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보시면은 얘도 노멀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2D에서 라이팅 처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디퍼드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멀 정보를 기입하는 버퍼를 따로 만들고 그 버퍼를 기반으로 다시 라이팅 버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알술류잡 들으셨으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근데 노멀 맵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2D 라이트에서 라이트 레이어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트는 캐릭터에만 맺히고 어떤 라이트는 배경에만 맺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려면 그 레이어를 따로따로 노멀 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받는 그 빛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멀 맵은 따로. 맞습니다. 그래서 노멀 맵퍼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쫙. 하나의 그쵸. 이 오브젝트를 표현을 한다고 해도 노멀 맵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노멀 버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노멀 맵이라는 렌더 타겟에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이 노멀 맵을 만들어내고 위에 이제 라이팅을 그려서 이렇게 라이팅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처리를 하면서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하고 하면서 이것도 다 렌더 타겟 버퍼들이거든요. 야,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에. 그렇죠. 하나의 프레임에. 하나의 프레임이 이렇게 다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2D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메모리 프로파일러가 아니고서는 이런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메모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솔직히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요즘 폰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 말고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여서 메모리가 진짜 터질 지경이다.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괜찮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컴페어 스냅샷. 컴페어 스냅샷이라고 맞습니다. 스냅샷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은 이거는 여기 iOS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건 아이폰에서 찍은 거고요. 그렇네요. iOS에 찍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설마 안드로이드인가요? 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기술 찍어주고 각 맞습니다. 디바이스마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지금 안드로이드 거고요. B는 아이폰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돌렸을 때 그 메모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출시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이라 그쵸.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두 플랫폼에 다 이렇게 퍼블리싱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1.0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디프 뜨는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이 왔는데 비교를 한다면은 저사양 기기랑 고사양 그쵸. 기기끼리도 비교가 될 수 있다. 그쵸. 어차피 기기에서 스냅샷을 뜬 다음에 요 유니티 에디터에 그 결과물을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기기에서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 뭐 로비씬, 플레이씬 그렇게 샷을 떠가지고 그걸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통은 빌드하고 나서 플레이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터레이션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번 빌드에서 메모리 떠는 거, 다음 빌드에서 메모리 떠는 거 그런 것들 다 축적해 놔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거 그 연봉 협상할 때 연봉 협상할 때 내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해봤다. 그치. 이런 추적화를 해왔다. 그치.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또 이게 회사 생활을 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자기 뭔가 그치. 이제 해왔던 이런 결과물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서머리 같은 것도 있고 유니티 오브젝트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디바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요 서로 사용한 텍스처 포맷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처 2D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별 아니면 시나리오별 다 스냅샷을 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유니티 2022. 몇이었지 아까? 일단은 2022. 유니티 2022.2 버전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2022.2가 계속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붙여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포워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포워드 플러스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아시리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메모리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뭐 필드에서도 계속 많은 것들을 질문을 주시고 항상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이 메모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 1.0 버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던 그런 이제 패키지 소개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네.